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설명을 하시기에 뭔가 어려운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LNG라고 하면 익숙하시지 않으실 텐데 LPG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LPG는 가스차가 실제로 길거리에 다니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일러에서도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게 LPG는 석유를 액화시켜서 만든 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LNG는 천연가스를 냉각해서 얻은 액화천연가스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이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면에서 지지부진했었는데 아마도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점점 날이 더워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느낌을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느끼셨을 법 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국가적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서 뭔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 건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로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친환경 기조로 바뀌면서 현재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석유 시대를 좀 더 빠르게 종결짓고 저탄소의 친환경 시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각광받는 최대 자원이 바로 천연가스인데 특히 이 천연가스는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테마에 의존해서 반짝하는 자원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석탄,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에너지 패권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놓으시면 이 시장을 활용해서 앞으로 몇 년간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산업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알고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설득이 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관련한 종목도 다뤄볼 예정이니까 꼭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동안 에너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1800년대에 석탄 에너지를 시작으로 1900년대부터는 석유 에너지 중심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이는 대표적으로 석유를 많이 사용하던 자동차 같은 산업들이 전기 에너지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가스 소비 역시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천연가스가 완벽하게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에너지 자원 사용량 대비 더 높은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석유보다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당장 우리 생활 속에서 운송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LNG 발전을 활용한 전기차, 그리고 LNG 화물차, 도심버스, LNG 추진선 등의 천연가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화학 분야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서 환경을 오염하는 수치도 훨씬 낮은데요. 현재 전 세계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 역시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천연가스는 전반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흔히 천연가스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천연가스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가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추후 4차 산업혁명에 기술이 모두 구현 가능한 시대가 될 때는 당연히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전기차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사실 도로에 아직 많이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주식시장에 국한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지 피부에 확 와닿고 보편화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은 곧 미래에는 이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에는 최근 10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들이 얽혀 있는데 과거에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의 재현인 건지 아니면 점유율을 더 높여가려는 러시아와 셰일 혁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가 가능해진
미국의 양강 구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은 유럽 전체의 30%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러시아가 다시금 국력을 회복한 데에는 이 천연가스의 역할이 엄청 컸었습니다. 몇 년 전에 크림반도에서 있었던 분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별다른 저항도 못 해보고 꼼짝없이 러시아에게 해당 영토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에너지 공급이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크림반도 분쟁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갈등이 주 원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크림반도 주변 해안에 매장된 천연가스 개발 이권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패권국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 지속될 것 같았던 러시아의 에너지 헤게모니도 지난 2010년을 지나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미국의 갑작스러운 셰일층 개발로 인해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생산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기존의 강자였던 러시아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국이 천연가스라는 에너지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지난 몇 년간 행보를 보면 자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시장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현재 중동에서 자국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이유 역시 더 이상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과거 언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국가별 방문을 할 때마다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해 불만을 한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실제로 그가 각국을 방문하면서 한 일은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해라 라고 한 것이죠. 당장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2019년에 미국산 LNG를 추가 수입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됐고, 반면에 독일은 이러한 미국의 수입 제한을 거절했기 때문에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감축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최근 미국은 자국산 천연가스 판매 사업에 더해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을 걸고 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사업에 자금을 댄 투자자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은 러시아산이 아닌 자국 내의 대규모 천연가스를 유럽에 판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러시아 국영회사가 주도하는 노르드스트림2와 투르크스트림으로서, 노르드스트림2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초장거리 길이의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노르드스트림2가 완공이 되면 유럽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르드스트림2와 투르크스트림이 완공되면 유럽은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계속해서 늘릴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산 천연가스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미국이 경고한 이후에 프랑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가스관 건설 사업에서 손을 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곧바로 러시아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그런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효율적인 자원이고 추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현재 이 에너지 자원을 필두로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국가가 이 에너지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당분간은 천연가스 시장이 커질 텐데 추후에 소위 진짜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 뭐 태양광이나 수소,
풍력 에너지 등의 시장이 커지면 천연가스의 역할은 사라질까요? 앞으로 기술력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등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들 에너지는 심각한 결점이 존재합니다. 당장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를 전국에 도배한다라고 해도 과거 화석연료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과 전기 생산량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량에서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 있기 전까지는 친환경 에너지가 화석연료 발전소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에너지 공백이 생기는 시기를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천연가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 친환경 에너지들이 보급화된다라고 하더라도 IoT나 5G,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등이 구현화되려면 전력 사용량의 증가, 즉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콜라보로 핵심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보면 LNG선을 제조하는 조선사들도 있고, LNG를 운반하는 기업들, 그리고 LNG 운반선 내에 초저온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기업들과, 그리고 아예 가스관을 설치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들 기업들 중에 한두 가지 기업을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 입체적인 뷰를 제공해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